예, 이재명 후보님,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려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났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유죄 나오면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되어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예,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우리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